안녕하세요. 프라이빗 라운지 이준혜입니다. 오늘은 내 코에 뭐가 들어갈까?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코에 쓰는 재료들을 나눌 때는 자가재료,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꺼내서 쓰는 재료들과 외부에서 가져오는 물질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기용골을 먼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귀연골, 그리고 비중용연골, 자가늑연골이 되겠죠. 귀연골보다는 비중용연골이 훨씬 더 강도가 좋고, 비중용연골보다는 자가늑연골이 강도가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중용 연장술을 하거나 더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될 시에 귀연골보다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연골을 저희가 비중격 연장술이나 혹은 기둥으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 시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특히 코끝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방법들을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흔히 재수술인 경우, 특히 이제 비중격 연골을 이미 사용했고 귀연골도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쓸 연골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게 되고,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고 연골 자체가 힘이 좋기 때문에 모든 연골이 필요한 수술에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와핑이라고 하는 연골 자체가 휘거나 틀어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보이는 부위에 흉터를 만들어야 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조직을 쓰는 경우는 코끝에 피부가 얇아서 연골이 비쳐 보이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피 조직을 가져오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귀 뒤쪽에서 저희가 진피 조직을 채취하거나 엉덩이 사이에 있는 엉덩이 골에서 진피와 지방 조직을 함께 채취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자기 거고 하니까 이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염증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긴 하시지만, 흡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의 라인이라든지 높이감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많은 수술 경험을 가신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 뒤에서 진피 조직을 채취하는 경우는 코끝의 피부와 연골 사이에 조직이 부족해서 피부가 너무 얇아 연골이 비쳐 보이거나 혹은 코가 너무 뾰족해 보이는 경우, 코끝을 좀 더 둥그렇게 커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물질들이 있겠습니다. 코끝 높이를 높였을 때 코끝에 가해지는 그런 힘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고민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증늑연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증늑연골은 타인의 사체에서 늑연골을 채취해서 일정 수준의 처리를 거쳐 상품화되어 있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연골 성분이기 때문에 조직 친화적이고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물 반응이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 연골에 비해서는 좀 더 이물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물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들이나 다른 조직적인 문제들은 다 제거된 상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물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자기 늑연골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고, 다만 이게 흡수된다 하더라도 논문적으로 보면 흉터 조직, 탄탄한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코의 높이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혹은 수술하고 나서 코가 너무 낮아진다든지 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최근의 트렌드 중에 흡수되는 메쉬 성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강도는 이 흡수성 메쉬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한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메쉬 자체가 녹아서 없어지면서 이물질이 몸에서 사라진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어쨌든 이물질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아무래도 남아있는 경우보다는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단점으로 보면 높이나 모양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드포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널리 한때 쓰였던 물질이긴 하고, 최근 트렌드는 사실 매드포 같은 물질들은 잘 쓰지 않는 것이 현재 트렌드고, 저도 사실 매드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콧대를 보면, 콧대에서 저희가 이물질로 쓸 수 있는 거는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실리콘이 있을 수 있겠죠. 코 성형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실리콘 보형물을 쓰고 계십니다. 실리콘 보형물도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이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은 분명히 있고, 실리콘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모양대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들어가서 어쨌든 캡슐이라는 조직으로 쌓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에 쓰는 흔한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재료를 쓰냐 안 쓰냐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지금 코에 맞게끔 수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코의 높이나 모양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빗 라운지 이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